이기택의 시장을 이기는 투자입니다. 수요일 시장의 키워드와 함께 가상의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시간이죠. 하이투자증권 영업부 이기택 과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현재 가상 매매로 진행되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현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포트 현황 보여주십시오. 예, 개별 종목들이 조금 위축되면서 종목들 수익률이 조금 더 좀 타격을 받은 것도 같아요. 한국사이버결제는 7% 수익을 주고 있고요. 삼성전자, 코덱스 레버리지가 10% 하락했군요. AP시스템은 31% 여전히 높은 수익률을 주고 있습니다. JT 23% 손실이고요. 서원인텍은 반대로 28% 수익입니다. 크루셜엠스 7% 손실 구간이죠. 우진 프라임과 뉴플렉스도 약세이고요. 액트는 13.4% 마이너스로 손절 처리가 됐습니다. 오늘 오후 1시 기준 수익률이고요. 가상매매 포트폴리오입니다. 네, 수익률부터 좀 점검을 전체적으로 해볼까요? 예, 시장의 변동성을 저희 포트폴리오도 비껴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시장 변동성에 따라서 저희 포트폴리오도 월요일 날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다시 회복하는 모습인데요. 그 기간 중에 포트폴리오 구성 이후에 지금까지 수익률은 1.23% 수익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이 파란색 선이 저희 포트폴리오 수익률이고 이 빨간색 선이 시장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그 기간 중에 마이너스 3.2% 하락해서 코스피 대비해서는 수익률은 좀 줄어들었는데 스프레드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4.43% 지금 현재 코스피 대비해서는 상승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기간은 그러면 언제부터 산정을 하신 거예요? 예, 연초 네. 1월 2일서부터 포트를 구성했는데요. 종목 편입을 한 주 한 주 이렇게 한 종목씩 늘려나가면서 변동성을 줄이다가 포트 구성이 90% 차면서 이제 시장과 대비해서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시장이 이제 우리 시장만 뒤처지는 장세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반등이지만 아직도 확신을 갖기에는 좀 이르기도 해요. 어떤 투자 아이디어 가지고 계세요? 예, 일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조정 이후를 좀 준비하자라는 내용입니다. 네. 가장 크게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이 가장 크게 민감하게 움직이는 부분은 귀에 못이 박히게 아시겠지만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대북 리스크 때문인데요. 지금 현재 대북 리스크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서 결국엔 우리가 기회로 삼을 것인가 그런 투자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아는 지인들 몇 분하고 센터장님들하고 이제 저녁 시간을 가질 기회가 있어서 그 경륜이 많으신 분들한테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사실 센터장님들은 시황에 더 민감하게 움직일 줄 알았는데 되려 저한테 조언을 하시는 게 이럴 때일수록 대북 리스크 때문이라 그러면 종목에 집중하라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멘트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다른 리스크보다 우리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항상 우리 증시에는 할인 요인이었고 그런 시황들은 결국엔 제자리로 우리 시장을 돌려놨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 때문에 지수가 내려갔고 내 종목이 내려갔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다시 제자리에 올 때 우리는 지금 현재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북한이 도발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예전서부터 도발할 때마다 지수는 출렁했지만 학습 효과 때문에 반등이 나왔듯이 이번에도 선제적인 도발을 하더라도 지수 반등은 이끌어낼 것이다 라는 게 결론인데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13년과 유사한 흐름이 과거에도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삼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09년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2013년 대북 리스크와 2009년도의 흐름을 좀 놓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2009년도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왔을 때 핵 불능화 중단이 됐고 한미 키졸브 훈련을 3월 달에 했었고 그 다음에 미국 여기자 직원 억류를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개성공단 출입 통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진행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4월 중에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것으로 봐서 이번에도 개성공단 출입 통제 이후에 미사일 발사 그러고 난 다음에 개성공단
이제 출입을 다시 대화로서 재개하는 그런 뉴스 플로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2009년도 때는 금융위기 이후에 시장 반등의 시기였고 그때는 1차 양적 완화를 할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유럽발 재정 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 시기고 그 다음에 미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주변 여타국까지 양적 완화를 실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박스권을 좀 그린 다음에 반등을 좀 보여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도 미국 시장은 상당히 큰 폭의 반등을 좀 보여줬었고 우리나라도 그 당시에는 박스권 안에 결국엔 4월 달서부터 7월 달까지 갇혀 있었지만 그 2분기 실적 발표할 때쯤 7월 달에 본격적인 반등과 3분기 때 시장의 상승을 좀 볼 수 있듯이 지금도 현재 조정과 그 박스권 안에 그 1900에서 2200포인트, 2100포인트 사이에 박스권 아니라 그러면 이번에 이런 것들이 뉴스 플로우대로 움직이면서 결국에는 2분기 중순 이후에는 반등을 좀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조정 이후에 반등을 대비하자고 그러셨는데 주가가 이제 좀 상승 국면으로 간다면 어떤 섹터가 유망해 보입니까? 예, 일단 조정 이후의 섹터들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봐왔던 종목들이 생각 외로 시장 위기 때문에 하락했다라고 하면 지금 이런 순간에 그 회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1분기 실적을 넘어서 지금 현재 2분기 때 수주 잔량이 있는지를 꼼꼼히 체크하셔서 2분기 투자를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가장 우리가 지금 밸류에이션이 업사이드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영업 실적이 나오고 있는 섹터는 당연히 IT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장 위기와 동시에 IT 쪽도 조정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시기를 노려서 IT 쪽에 투자 확대를 늘린다라고 하면 2분기 때는 결국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엔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제자리를 만들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 같은 경우는 시장 하락과 시장 위험 때문에 조정을 나왔지만 가장 가파르게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에 따라서 이중주도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기회를 노렸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을 몫이 되겠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결국에는 실적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29조의 영업이익을 나타냈던 삼성전자는 올해는 40조 가까운 39조 8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수치상으로는 37%의 성장률을 보이지만 주가상으로는 2배 이상의 성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 200만 원 무리스럽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LG전자 역시도 5조 7천억 원의 매출 이익을 달성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줄 때 결국엔 매출액에 따라서 영업이익도 1650억 정도를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LG전자가 2007년 당시에 휴대폰 그러니까 피처폰이 많이 영업이익에 기여했듯이 이번에는 스마트폰이 영업이익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투자 아이디어를 땄을 때 결국에는 IT 업종이 다시 또 2분기 때는 주도 업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시장 조정 시에는 IT 업종을 다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이제 포트에 있는 종목들 좀 더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보겠는데요. 액트가 손절 이탈했어요? 손절 처리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시장이 위험하면서 결국에는 액트 손절가를 이탈해서 3,800원의 손절 처리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액트 같은 종목이 다시 또 기회를 준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액트 아시겠지만 LG전자 밸류체인의 하단에 있고 결국에는 LG전자가 FPCB, 연성 PCB를 생산할 때 액트 같은 종목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액트라는 종목은 다시 재편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상 다시 손절가를 낮춰서 3,500원에 손절가를 낮춰서 재편입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나노스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나노스라는 종목은 다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의 카메라 모듈에 들어가는 블루 필터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관심 종목 한 종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 종목을 비교 평가를 해봤는데요. 일단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관련 업체 투자 지표를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모듈 하면은 위에서 보시지 랜디 모듈이 있고 그 다음에 액츄레이터 자동 초점을 맞춰주는 액츄레이터가 있고
베이스가 있고 이미지 센서, 필터가 들어가는 이게 통째적으로 해서 카메라 모듈이라고 불러지는데요.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가 자화전자, 그리고 IM, 그리고 옵트론텍, 나노스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3년 예상 매출을 보시면 IM은 4천억대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데 영업이익률이 IM이 현저히 낮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보통 10%에서 20%대 영업이익률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봤을 때 주당 순이익을 따져보면 자화전자는 1,800원, IM은 800원, 그리고 옵트론텍은 블루 필터를 만드는 업체에서 1,600원 정도, 1,570원 정도 EPS가 나오고요. 나노스는 2,400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EPS로 봤을 때 영업이익률은 10%지만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PER 밸류로 봤을 때는 7배 정도로 저평가 구간이고 시장 조정에 따라서 나노스 같은 종목도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관심권에 두신다 그러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2분기 때도 이런 호실적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판단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나노스는 포트에 바로 편입하나요? 예, 일단 액트를 다시 재편입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나노스는 시장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면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액트를 손절 처리가 됐는데 역시 긍정적으로 보셔서 다시 편입한다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투자, 하이투자증권 영업부 이기택 과장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